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벤츠 E클래스 W212 E300 엘레강스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105,847km, 2011년 04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1,250만원이고요. 성능점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능점검상 일산화탄소 0.04, 탄화수소 13ppm이고요. 나머지 기타 특이점은 없고, 보험 판금 토색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그냥 면책을 위해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10월 6일, 그러니까 약 2개월하고 한 3주 정도 지난 차량입니다. 소유자 변경은 1회, 내차 피해는 2회에 440만원이 있습니다. 차차 가해는 1회에 280만원이 있고요. 1대차 부분이 쭉 타신 신조 차량입니다. 자차도 거의 다 들었고 13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느 정도 외장 수리는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차는 이 차의 흡기, 등껍질, 흡기 웰폴더 이 작업이 된 사진이 있는데 이걸 수리하셨나? 그쵸? 여기 왜 이래요? 여기 수리한 사진이 있습니다. 네, 상태가 어떤지 저와 함께 기매로 떠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예요. 저는 어디로 가느냐? 차를 보러 가는데 목적지는 김해 저 꼴짝입니다. 생림에 있는 중고차 단지이고, 판매자분은 보통 제가 10시까지 차고지로 일반적으로 도착하게 움직이는데 판매자분의 사정으로 11시까지 좀 와달라 해서 지금 시간 맞춰서 갑니다. 지금 아마 가면 10시 30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원래 좀 더 일찍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판매자분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좀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매매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 중고차 파시는 분들도 일찍 출근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일찍 와봤자 딱히 할 일이 없다면 굳이 일찍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물론 제 말씀을 듣고 무슨 소리 하느냐, 부지런하게 일찍 나와가지고 이런 차도 닦고 하고 부지런해야지 게으르게 늦게 나오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 부지런하다,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효율적이다, 생산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비단 시공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 혹은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중고차라고 하는 일은요. 그래서 보통 외곽에 있는 단지들은 출근이 조금 늦은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손님이 오신다 혹은 매입이 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굳이 일찍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매입을 하던, 차를 보러 다니던, 영업을 하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중고 파시는 사장님들을 편을 드는 게 아니고 하는 일의 특성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어디를 아마 차를 하나 보고 오셔야 되나 봐요. 차를 하나 보고 오셔야 되다 보니까 10시까지 원래 오기로 했는데 11시까지 와주셨으면 좋겠다. 오케이, 당연히 그런 거는 당연히 가능한 일이죠. 여기도 실제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든 곳이거든요. 굉장히 시골 구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아무튼, 그리고 게다가 이제 어쨌거나 행정구역으로 김해니까, 여기 보자, 예전에 체어맨 보러 갔었고요. IS250 그때 대시보드 제가 잘 못 본 거 그거 봤었고, 그 다음에 그랜저 HG 20만 킬로 넘은 거 그거 봤었고, 또 무슨 차 봤지? SM5, 제 옛날 직장 선배는 아니지, 제가 선배니까 직장 그 동료분의 형수님 차 봤었고, 또 무슨 차 봤었지? 또 더 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또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는데,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여기는 지방이고, 이 단지가 지방이고 좀
사람으로 붐비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보는 환경은 거의 최상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수는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리프트가 그때 리프트 사장님께서 매일 출근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가 워낙 이제 좀 약간 외곽 단지다 보니까 성능 점검 사장님께서 매일 출근하시는 게 아니고 출근하시는 날이 있더라고요. 수요일인가? 그때 판매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래서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리프트 기계가 있으니까 좀 잠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뭐 판매자분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봐야 되는 거죠. 뭐 그건 그런 거고, 어쨌거나 판매자분은 굉장히 첫인상이 좋고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일단 물론 뭐 차를 보고 사는 거지 사람을 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첫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일단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볼 차는 벤츠 E클래스입니다. 벤츠 E클래스고, 저 정확한 내용은 차고지 도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인데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차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10시 원래 많은지 모르겠지만, 자, 이 시간에 보통 주로 고속도로를 타든지 아니면 차고지에 도착해서 막 차를 보는 시간이라서 이 시간에 막 자주 다니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러네요. 커피를 제가 운동 갔다가 아침에 제가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운동 가거든요, 요즘에. 그때가 사람이 어쨌거나 시간 쓰기가 좋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을 하고 하루를 지내면 시간 쓰기가 일단 좋고, 낮에 중간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가려고 하면 한 2시간 빼려고 하면 이 시간이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가고 있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살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한 2kg, 3kg 정도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 2kg, 3kg가 빠졌음에도 굉장히 몸은 가볍습니다. 여기서 목표는 4kg 정도, 5kg 정도를 더 빼는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저녁에 저희 같은 아파트 사는 제 친구 녀석, 영상에도 등장했던 그 친구 녀석이랑 그냥 저녁 한 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뭐 조용히 오붓이 지내는 거죠. 뭐 벤츠 E클래스, 최근에 이제 보았던 E클래스는 다들 상태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 구매로 이제 이어졌는데, 오늘은 원래 이제 고객님께서 보시려고 했던 차가 다른 저기 수도권 어디 차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가 저한테 의견을 물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 의견을 드렸어요. 반대 의견을 드렸죠. 조금 상품성이 떨어져 보인다. 반대 의견을 드리고 이제 차를 몇 대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 중에 한 대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내가 원하는 찾는 사양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제 이 차를 보기에 이르렀네요. GS450H. 네. 아무튼 뭐 제가 지난 여러 번의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벤츠 E클래스 하면 차분하고 점잖은 주행 감각이 돋보이는 차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네임밸류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이 삼각별이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가 있죠. 그래서 차가 타보면 굉장히 좋은 차다라는 걸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자동차인데, 아무래도 연식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차 상태가 이제 완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도 차를 구매함에 있어가지고 뭐 소모품의 영역들이야 이제 예상하고 차를 구매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자기 차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닌 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사고나 뭐 수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든지,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차의 가치, 청결, 또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좋은 차였으면 합니다. 지금 하늘을 보니까 미세먼지가
날씨가 좀 풀리고 있거든요. 동지가 지나고. 그래서 그런지 다시 이제 미세먼지가 스물스물 나고, 지금 제가 외규로 해놨는데 약간 코가 약간 그 왜 미세먼지 많을 때 느끼는 그런 기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장유 신도시에서 지금 김해 본동, 김해 시내로 가는 길입니다. 서김해 IC를 지나고, 여기도 지금 보면 요 좌측에 이제 주천 신도시가 생겨 있고, 김해도 저기 본 시내는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뭐 지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들이 외곽 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아, 근데 목이 진짜 칼칼하네. 와, 목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지나다녀 보니까, 방금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못 보던 새로 생긴, 올해 새로 생긴, 최근 6개월이네 생긴 타이어집이 4개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와, 타이어집이 저렇게 많이 생기나? 달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타이어가 많이 생기면, 타이어집이 많이 생기면 저것도 뭔가 돈이 좀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금관가야 김해 금관대로를 진입합니다. 이 김해 중심을 통과해서, 이게 김해 가장 이게 중심길이라고 해야 되나? 구도로의 중심길 정도라고 하면 얼추 그 위상이 맞겠네요. 그렇고, 여기를 통과해서 쭉 통과해서 직진을 쭉 하면은 이제 밀양이 나오거든요. 그 김해 완전 끄트머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김해가 생각보다 넓고 또 시골이 많이, 저 외곽 쪽으로는 완전 시골이에요. 대동, 상동 뭐 이런데 완전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골로 나가는 김해 변방에 있습니다. 중고차 단지가. 야, 이제 겨울도 다 가는지 춥지가 않아요. 생림, 한림, 생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림, 생림이 얼마나 시골인지는 아시는 분은 아시죠? 네, 이제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쭉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도 5.3km가 남았습니다. 목적지는 김해시 생림면이에요. 생림면. 여기는 김해시 북부동. 김해시 북부동은 저도 좀 생소한 이 동네 이름이고, 사실 저는 김해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김해에 살고 있으니까 김해 사람은 맞지만 김해 오리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고, 김해에서는 생활 반경은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장유 신도시 거기만 살았지, 김해 본동은 잘 모릅니다. 살지도 않았고 자주 오지도 않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생림, 아유 오랜만에 간다. 생림 거기에 넘어가, 이게 아무튼 드라이브 하기도 좋은 곳이에요. 생림, 한림 이런 데 가면 뭐 저기 그쪽에서 상동, 뭐 밀양 이렇게 넘어가면 드라이브 하기도 좋죠. 어쨌거나 오늘은 좀 좋은 하루,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차가 되었으면 하는, 진짜 오늘 진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 고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항상 도시의 외곽지는 변화의 중심에 있죠. 왜냐하면 개발이 그만큼 빨라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오랜만에 오는 이 길을 보니까 못 보던 아파트들도 많이 생겨 있고, 좀 많이 도시가 더 외곽으로 좀 더 커져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도 없었는데, 보시다시피 제일 최끝단이잖아요, 아파트.
근데 이제 지금 저 길을 넘어가면 또 저기가 뭔가 지금 또 뭔가 지금 깎여 있는데 저기 또 아파트 들어서는 거 아닌가? 아무튼 네, 결국 저 산을 넘어서 또 도시가 생기겠죠? 그 아니나 다를까. 와, 말하기가 무섭네 진짜. 그러니까 저기 보이시죠, 저 크레인. 네, 저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제 개발의 어떻게 보면 FM 개발의 공식이죠. 공기는 좋겠다. 그린코어 아파트 지금 한창 짓고 있네요. 한 10층 정도 올라갔겠는데 10층까지는 안 올라갔을라나. 아, 저기 밑에는 주차장이구나. 네, 여기 아무튼 뭐 공기는 좋아요. 공기 좋은 곳이지 뭐. 이 정도면. 어쨌거나 뭐 제가 엄청 시골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파트 들어서는 거 보니까 시골이라고 불리기도 이제는 조금 어색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 산 넘어가면 사실 굉장히 시골이에요. 옛날 사람, 저 옛날 사람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은 압니다. 저 고개 넘어 장님이 얼마나 촌인지.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하니까 그만큼 세월이 흐르고. 여기 버스 종점이 있거든요. 저 예전에 여기 어디지? 버스 타고 와가지고 뭐 저까지 걸어 올라가고 캠코더 들고 그랬었는데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여긴 또 뭘 짓는 거지? 교각이네. 교각. 잘 모르겠다. 무슨 또 터널이나 이런 게 생기는가 보네요. 통행량이 굉장히 언제 통행량이 이렇게 많아진 거지? 아무튼 이 차가 이 매매단지가 처음 생길 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주변 인프라들이 좀 바뀐 것 같고 오늘만 이렇게 차가 많은 건가 싶을 정도로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죠. 여기 LP 충전소가 싸던데, 이야, 1022원. 엄청나게 비싸네. 네, 이제 1km 앞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다 왔네요. 요 소수 단가에는 1,500원. 1리터에 1,500원인가? 그러면 10리터에 15,000원이네. 와, 비싸다. 무슨 기름도 아니고 요소수를 또 저런 식으로 또 비싸게 또 넣어야 되나? 디젤 차는 진짜 이중고네요, 이중고. 10리터에 한 3,000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저런 것도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 윤리를 좀 문제제기, 특히나 유럽발이죠, 디젤. 아니, 저렇게 팔아먹을 때는 안 되고 저렇게 나중에 이제 뒤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을 차주들한테 다 전가시켜버리는 저런 것도 기업의 부도덕성, 저런 것도 참 진짜 그 면면을 다 밝혀야 됩니다. 저거 와, 진짜 나쁘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코너를 돌아가면 차고지가 있죠. 이 화물차는 섰다가 출발하면 길을 엄청 먹겠네. 네, 나왔습니다. 직진하면 무척산이고 우회전하면 장척 계곡이 있다. 그럼 여기 계곡이 있을 정도면 산만디란 얘기잖아요. 네, 다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25분. 딱 제가 생각했던 정도의 도착 시간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뭐 앞에 뭐 누가 어디서 왔냐 물어보시는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항상 올 때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지? 차도 없는데. 네, 도착을 했습니다. 저 당직자분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인사를 하시는데 굉장히 한눈에 봐도
진심이 보이는, 진정성이 보이는, 그리고 연락하고 왔다고 말씀드리니까 아우 전화하시면 된다고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은 판매자분 전화해보고, 판매자분 아직 도착 안 하셨으면 먼저 차를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요 주변에 아파트 좀 생기고 뭐 조금 좋아지는 것 같네요, 옛날보다. 앞으로는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가져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저라도 무슨 따로 뭐 차를 보러 온다거나 아니 매입이 있다거나 판매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면 출근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 출근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무슨 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능 받을 때만 하고. 성능도 저게 요일이 저번에 보니까 있던데. 네, 오늘 하루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하루. 일단 아, 차는- 그쵸. 아, 이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차를 요 바로 뒷칸으로 좀 빼서 봐도 되죠? 예,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아, 예. 찾아오신다니까 제가 살펴볼게요. 감사합니다. 키는 안에 있습니까? 네, 일단은 판매 차장님이랑 한창 얘기한다고. 냉각수가 없다고 되어 있네. 일단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고요. 리프트 떠보겠습니다. 그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차를 좋아하시는지 사장님 페라리 타고 다니시고, 판매자분은 그러니까 상사 사장님 페라리 타고 다니시고, 판매자분은 E92 M3 타고 오셨네. 차 엄청 좋아하시는 매니아라고 합니다. 아, 근데 젊은 분들이 대단하시다. 솔직히 왔다 갔다 하면 경비도 가야 되지. 엄청,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성능을 보는 성능 점검원의 개념보다도 차 중고차를 많이 바꿔본 좀 약간 짬밥, 중고차 기반을 많이 해본 짬밥이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직원님들이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는 거는 뭐 성능 사고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그거는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로 사고 또 잘랐고 순행하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각종 기능이 다 확인되는지, 작동하는지,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되는지, 히터는 되는지, 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네, 봐주신다고. 그런 걸 봐드립니다. 근데 그런 거 보는 게 시간이 저는 보통 차 볼 때 2시간씩 봐요. 아 그래요? 1시간에서. 아. 뭐 윈도우는 잘 내려가는지, 예. 담화는 다 들어오는지, 이제 이런 거를. 아. 당연히 사고는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쇼바가 터졌는지, 타이어는 편마모가 있는지, 헤드는 얼마나. 예를 들어 수입자 문짝을 본다. 네. 뭐를 보는 무적 다 보죠. 판금이 있는지, 예. 소안이 있는지. 예. 예를 들어 이 차는 특히 플랩 로드가 잘 부러진다. 예, 예,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봐주는 거죠. 예. 왜냐면 저는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 차 지금 외관상으로는 어떻던데요? 아직 안 봤어요. 아예 안 봤어요? 아예 안 봤어요. 이제 보시러 오신 거예요? 네, 이제 봐야죠. 일단 먼저 보세요. 보고 네. 난 뒤에 나도 차 봐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전막 커버도 그렇고 오일팬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일 새는 차는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차는 깨끗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웬만하면 잘 안 죽여요. 잘 안 죽여요. 기대서 웬만큼 믿으시면 돼요. 아, 압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해드리는 역할이 중고차라는 거를 인지시켜 주는 거. 저는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손님들이 중고차를 갖다가 새 차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저는 좀 타이트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출신이 그쪽 출신이라 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보이긴 말해요. 놓치는 거 싫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꼼꼼하게 보고 네네. 빼주는 건 있어. 그 사고용은 안 빼주는데 원류 같은 경우 유유인데 미세를 찍어주고 수리 좀 하라고 확인 다 해요. 아니,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합니까? 다 그렇게 하지. 그 이야기 다 하는데 그래도 여 김해는 클레임이 거의 없었어요. 김해. 아니, 그러니까, 그래 안 하면 솔직히 일을 못 하는데. 솔직히 제가 그 성능 담당하시는 사장님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야, 그래서 너무 압박을 주니까. 아이,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잡차예요, 잡차. 일반 대전을 파는 거.
짭짭해. 일단은 차는 너무 깨끗네요. 하체는 적어도. 하체는 괜찮아요. 네. 그거 없어요. 나머지야 뭐 제가 보면 돼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 요만한 회사 가면 내 이름 때문에 나가라.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딱 얘기 전화 딱 받는 태도부터 사람들이 사장님이 사람 좋으시네. 그리고 아까 차 타고 오는 거 저는 수동차만 타거든요. 수동차만 타고 저 트랙 타는 게 좋아하는데 벌써 차 타고 이후에 M3 뭐 베라리 타신다 하고. 근데 아니 이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무슨 능력이 그래 좋은 이 사람들은 화장실 싫어해갖고 술이 다 해갖고 화장 이런 거 생기면 뭐야 하는 그러면 술이 안 하면 있잖아요. 저것들이 집중해서 차 못 가. 그러니까. 내가 승능하다가 차 나오잖아. 네. 너보다 더 많이 가라. 이 사람들은 하는 데가 다 떠보고 술이 날짜 다 잡아갖고 그래요. 진짜 깔끔하게 탔다. 그렇죠. 딱 태도를 딱 보면 저도 제가 아쉬운 게 수도권이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젊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런 딜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 BA는 깔끔하게 탔다. 그러시네요. 자 보면 아실 거예요. 얘들은 하자 있으면 뭐월 조금만 세면 시간을 뭐 깔끔하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금요일에 올 때는 딱 벌써 엔진 소리 자체가 저도 이거 오래된 차. 차볼 때 좀 이상한 거 있으면 싫어하고 저도 싫어하고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십시오. 다 끝나고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성능 점검은 성능 점검이란다. 리프트 올려가지고 차는 하부를 떠봤습니다. 일단 보이는 특징은 범버 소리는 보인다. 누수나 누유는 없다. 일단 그런 부분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하체 볼들, 부싱들, 부시들은 조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 경화가 있다. 이 정도는 보였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인 성능점검 리프트에서 누수가 없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런 점은 인상적이고요. 이제 나머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라이트 딱히 갈변 현상은 없죠. 여기 보면 이게 아마 카메라로 지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도장한 흔적은 있습니다. 뒷범버도 도장이 한 적이 있고요. 여기도 약간 결이 보이죠. 그래서 앞범버는 수리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수리한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이건 뭐 범버 소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탈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범버는 탈착 수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네, 운전석 측 전조정이고요. 범버는 그럼에도 뭐 세월을 고려할 때 딱히 언급드려야 될 특이점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면 그릴도 그렇게 뭐 손상이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닛, 엠블럼 멀쩡하고요. 보닛도 딱히 언급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장의 흔적도 없어요. 네, 전면 유리도 손상이 있거나 뭉콕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앞범버는 도장은 있는데
도장 수준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 도장이 됐다는 흔적은 볼 수 있고요. 확실히 순정 도장에 비해서 좀 경도가 약하죠. 좀 약간 내구도가 약한 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도장 퀄리티를 봤을 때는 돈을 많이 아낀 도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값 주고 한 도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딱히 큰 단차가 있다거나 이쪽으로 문콕이나 기스는 그렇게 관찰되진 않네요. 이 차가 지금 어느 정도 먼지가 좀 올라앉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해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도 괜찮고, 여기 단차. 2011년 생산 푸야오 유리네요. 이건 중국산 유리입니다. 측면 유리도 2011년 유리고요. 여기도 그렇고, 브랜드가 조금씩 다르죠. 하지만 생산 연도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2000년 유리고요. 여기도 2001년, 여기도 2000년. 그래서 유리는 교환의 흔적은 없습니다. 일단 외장으로 보이는 우측면에 수리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에 있어서 세월의 흔적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역시나 남아있긴 합니다. 이 차는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 요런 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었다 하는 것을 좀 엿볼 수는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졌네. 뒤쪽 유리도 딱히 기스나 손상, 틴팅 들뜸은 없습니다. 뒤쪽 범버인데요. 뒤쪽 범버는 약간 단차가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교환 소견이 있네요. 여기도 약간 단차가 들뜨고, 여기도 칠이 좀 뭉쳤잖아요. 보이시죠? 그래서 탈착 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좀 긁힌 부분이 있네. 뒷범버는 명확히 도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데 보시면은. 반면 테일램프는 뭐 딱히 이상 소견은 없고요. 뒷범버도 수리는 있지만 현재 막 심하게 뭐 어디 긁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렁크 리드도 오염이나 기스 이런 부분은 없고요. 범버는 확실히 탈착의 흔적이 있죠. 여기는 도장면을 봐서는 딱히 뭐 수리가 됐다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안쪽을 보면 수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는 최근에 된 것 같지는 않고, 수리는 좀 오래전에 한 것 같습니다. 이쪽 면은 일단 디펜더를 시작으로 수리가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조금 많이 까졌네, 칠이. 표면의 상태는 나쁘진 않은데, 이쪽으로 약간 판금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스월마크 반사되는 면을 보면 여기 도장도 수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육안창으로 봤을 때는 뭐 수리가 있다 없다는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래서 장비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도장이 들어간 게 없고요. 조수석 앞 팬더 역시나 육안상으로도 장비로도 수리 흔적은 없습니다.
여기 앞도어도 도장은 출고 도장으로 보입니다. 기스가 있네. 뒷도어는 수리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여기도 부분 판금 도장이 있는가 봐요. 페인트가 좀 굵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네, 확실히 앞도어는 없고 뒷도어는 수리가 있습니다. 아, 판금이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수리가 없을까? 보통 이 경계면이 탁 끊기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렇게 긁히거나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 앞도어는 확실히 수리가 없고 뒷도어는 판금 도장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경위로 수리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겠어요. 디펜더도 이쪽으로는 판금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쪽으로 제가 디펜더를 뭐 자르거나 이런 소리를 했나라고 보니까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제가 요 고무 파킹도 확인했고요. 역시 소리는 없고 보닛 괜찮았죠? 반대로 이쪽은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없고 소리 없는 상태입니다. 그쵸? 네, 여기서 소리가 없고 항상 절대 수치보다는 상대적인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이 차는 저 반대편 뒤쪽 오른쪽 뒤 조수석 뒤 펜더, 그 다음에 조수석 뒷도어는 부분 판금 도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부분은 수리는 없습니다. 네, 조수석 앞바퀴입니다. 일단 타이어는 컨티넨탈 MC6 이 서머 타이어죠. 장착되어 있고 20년 02수 차입니다. 아까 봤는데 편마모는 관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앞패드는 네, 한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의 주행거리가 말해주듯이 딱히 뭐 하체 부속을 로우암 부싱이나 모든 시옥이나 이런 거 하체 부속은 교환된 흔적이 없습니다. 6.5mm, 그러니까 한 80%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 타이어의 다른 거 보면 험한 주행을 하지 않은 점잖은 주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조수석 앞바퀴 휠기스는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 중간에 약간 상하 현상은 보입니다. 네, 조수석 뒷바퀴입니다. 역시 휠기스는 많이 없어요. 휠기스는 많이 없고 타이어는 편마모는 없고요. 뒤는 6mm 정도. 그래서 후륜구동이 밟다 보니까 뒷바퀴가 좀 더 빨리 달리는 경향은 있고, 아직 수명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패드도 40% 정도 남아있고, 다음에 패드 갈 때 앞뒤 로터 같이 갈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는 뭐 딱히 언급 드릴 필요는 없을 정도로 특별한 특이점은 없습니다. 뭐 풀린 흔적 없고요. 이런 데 보면 세월이 좀 느껴지긴 하죠. 하지만 이 차 연식을 고려했을 때는 정상적인 것 같고요. 트렁크 내장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렁크 내장재도 뭐 수분이 습기가 있다거나 오염이 심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휴대버스가 안쪽에 있고요.
딱히 소리가 있거나 물이 들어갔거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트렁크 플로어는요. 네, 그래서 뭐 트렁크는 그냥 깨끗하게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잘 열리고 잘 닫힙니다. 네,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그렇게까지 막 깨끗한 편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용감이 보이는 편입니다. 그래도 연식을 고려해 봐야 되니까, 연식을 고려했을 때는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짝은 풀리는 데까지는 없습니다. 항상 대칭해서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좌우측을 비교해 보면 페인트 마감된 게 비슷하게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환이나 풀린 소견은 일단 관찰되지는 않습니다. 실링도 다 공장 출고 상태의 실링입니다. 그런데 뭐 사용감 생활 기스 정도는 관찰되지만 10년이 넘은 중고차임을 감안할 때 뭐 이런 거를 문제 삼기는 좀 힘들겠죠. 네, 운전석이고요. 그렇게 막 지저분한 차는 아닌데 뭐랄까, 전동으로 잘 열리고 리모컨 잘 됩니다. 지저분한 차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깨끗한 차는 아닙니다. 환자가 탄 것처럼 아주 깨끗한 차는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사용감을 가지고, 새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주분께서 사고나 침수 그런 흔적은 없습니다. 네, 전동 시트 다 잘 작동합니다. 네, 실내입니다. 실내도 그냥 10년 탄 차는 이 정도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주 험하지도 아주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고, 그런 거 보시면 그래도 사람이 좀 쓴 흔적들은 있죠. 시트는 뭐 딱히 언급드릴 수 있는 하자는 안 보이고요. 다만 내장재의 사용감은 관찰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물이 샜거나 그렇게 하자, 흔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하자는 안 보이고요. 여기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어디 있지? 네, 이런 시트 틈 이런 걸 보면 조금 먼지는 좀 끼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깨져 있더라고요. 컵홀더가. 그쵸? 컵홀더가 지금 도망갔습니다.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기 이런 데도 이제 먼지가 좀 있죠. 그래서 새 차를 사서 하신 분은 일단 적어도 아니다 하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물이 샜거나 하는 점은 없어요. 여기 약간 오염이 좀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좀 대체적으로 먼지가 이렇게 좀 있는 거 보면 이건 뭐 세차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시트도 이상없이 잘 작동합니다. 네, 의외로 운전석 시트는 생각보다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상태 괜찮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가죽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반짝반짝한 게 여성분이 타셨나? 그럴 수도 있겠다. 약간 여성분이 탄 차에 그런 약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있기는. 여기는 뭐 바퀴. 그리고 여기도 약간 전 이렇게 된 건 처음 보는데 여기 약간 뭔가 좀 사용감은 있죠. 여닫이는 잘 여닫긴 한데 그렇고 여기는 아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런 데 보면 먼지가 좀 끼어 있거든요. 세차는 자주 한 차는 아닌데 그렇다고 하자라고 얘기하기는 이 오래된 차를 감안해서 보면 하자로 삼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수납장 발로 차는 적은 있죠. 네, 하자가 있는데 이 엔진 이거 엔진 룸 푸드 여는 게 이게 빠져 있어요. 부딪혔나? 한번 끼워 볼게요 제가. 네, 엔진룸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엔진룸은 탈착이나 사고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라벨도 잘 붙어 있고 흔히 이제 고전적으로 보는 우리 재래식 사고 확인할 수 있는 볼트가 풀렸다든지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전 판넬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 괜찮고요. 하우스, 그 다음에 인사이드 멤버라든지 라디에이터 서포터라든지 그런 거 다 풀리지 않았고요. 이 차는 전반적으로 출고 상태를 그냥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딱히 수리도 많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올캡 올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일은 좀 오래 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단 냉각수는 아까 냉각수 보충하라고 경고등이 떴거든요. 그래서 일단 리드보통에는 냉각수가 그렇게까지 부족해 보이지 않는데 아무튼 총량이 적으니까 센서가 센싱을 해서 얘기해 주겠죠. 일단 냉각수는 보충이 아니고 교환을 한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냉각수의 산도는 괜찮은데 양도 부족하고 냉각수도 좀 오래 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교환해주면 좋겠고요. 다행인 건 엔진 오일에 뭐 이상한 기포나 유화 현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엔진 오일 지금 시동 꺼놓고 30분 이상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뭐 나왔어요? 아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엔진 오일이 적게 찍히는데 적게 지킨다고요? 네, 적게 찍히는데 이 정도 뜨면 정상이죠. 괜찮네. 이 정도 뜨면 정상이죠. 네. 안 나요. 맞아요. 아, 저는 의도보가 근데 성능 딱 하고 이거 딱 나오잖아요. 네. 저서 보면 표가 나. 아이 그렇죠 뭐. 아이씨. 아이 근데 뭐 그거는 체크 안 하잖아요 보통. 야, 오일이 한 5분의 1이 있네. 오케이. 근데 오일을 교환한 지가 엄청 오래돼 보여요. 좀 오래된 거. 이게 네. 디젤이잖아요. 아닙니다. 가솔린. 아, 네.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네. 엔진. 그리고 요번 플랩 로드 이거 예, 보면 이게 잘 풀어지더라고요. 이게 네. 이거 좀 네. 잘 풀어져. 요거 오일 수분 브레이크 액 수분 체크하는 거. 수분도 괜찮네. 괜찮아요. 네. 네. 뭐, 원래 단순 판금은 또 표시 안.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밑에서 봤지만 오일 깨끗하네. 상보 가스켓. 불도 들어오네 그게. 네, 불 다 들어옵니다. 그것도 중국산이에요? 요거 중국산 아니겠습니까, 그지?
오케이. 중국산 알겠습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 만들겠습니까? 다 중국에서 만들겠지. 쭉 빼만 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뒤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어요. 예. 엄청 편해. 이게 어찌 보면 손님들은 리프트를 꼭 굉장히 집착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더 잘 보이는데 뭐. 따지고 보면 여기 뒤에 프론트, 예를 들어 그랜저 뒤에 프론트 케이스 뒤쪽에 뭐 잘 세잖아요. 이거 보면 다 보이는데 사진 딱 찍으면 다 보이고. 튀기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저도 얘기하거든. 이것도 그 인터넷으로. 예, 다 인터넷에 있습니다. 불 들어오는 게 있구나. 예. 이래 보면은 보십시오. 이거 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오래된 차들 뭐 있습니까? 뭐 냉각수 어디 새는가? 들어오는 거 안 보여서 어떻게 봅니까? 불 일에 딱 비춰갖고 크라시가 비춰갖고. 그럼 힘들다 아닙니까? 불 들어오는 거라. 예. 그런 것도 있네. 새는 데가 뭐 뻔하다 아닙니까? 오일 새는 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거. 네. 예, 차 오일 누유 없고 괜찮네. 이거 네, 일단은 엔진룸은 엔진 오일이 좀 부족해. 한 5분의 1? 그 정도 있는데 엔진 오일을 좀 한동안 안 갈은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어쨌거나 정상 범주에 있으니까 뭐 이상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엔진 오일을 먹는다는 얘기죠, 확실히. 그래서 근데 엔진 오일을 얼마나 안 갈았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경고등 그 서비스 경고등이 한참 지났다고 지금 뜨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엔진 오일을 최소한 15,000km 정도는 탔을 것 같은데 15,000km에 한 5분의 1로 줄어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먹는 것 같긴 합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진동 수준은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X2, 그러니까 좌우로 약간 흔들리는데 네, 엔진룸은 오일 약간 적은 거 말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전조등하고 동화류 잘 들어옵니다. 네, 뒤에 열선은 따뜻하게 들어오거든요. 사이드미러 열선도 잘 들어옵니다. 네, 열선, 조수석 열선 시트도 잘 들어옵니다. 운전석 열선 시트도 잘 들어옵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냉각수 보충하라고 뜨죠. 그래서 지금 냉각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리저버통에 뭐 이상 없이 있는 거 보면 보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히터도 잘 나옵니다.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합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용남 전 의원도 그렇고 저랑 두 분 다 방송을 많이 했던 분들인데 네, 그렇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5년 가까이 복역. 일단은 생일 축하드리고 결혼 기념일도 축하. 이라 저를 위한 빨간색 운동화. 네, 라디오 잘 나옵니다. 조절도 조절도 잘 되고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애인 없어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나를 위한 선물. 네, 또 크리스마스니까 딱 레드를 터치가 안 되는데? 그린 뭐 이런 거. 그래요, 이런 네. 기분. 이거는 내비는 이런 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터치 안 먹어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105,000km. 아, 이거를. 버터는 잘 먹습니다. 그 다음에 볼륨 조절 잘 되네요. 와이퍼 워셔액 잘 나옵니다. 네, 지금 이게 중립 상태 파킹 아이들이고요. 후진을 넣어보겠습니다. 진동이 조금 증가하긴 하지만 많이 튀진 않고 드라이브 넣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역시 진동이 많이 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엔진 마운트도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단기 확인하겠습니다. 흡기 수혈밸브 P051이 수혈밸브 오른데 일단 다른 장비 갖고 한번 더 물려볼게요. 경고등이 뜨네. 공연비도 문제는 없습니다. 네, 머플러 한번 볼게요. 네, 뭐 딱히 그름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네, 진단기 새로 물렸고요. 차량 진단. 네, 진단 코드가 있습니다. P051. 이거는 플랩 로드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코드는 치우면 되는데 P051이 뭐냐면 흡기 플랩 로드입니다. 메일폴드. 일단 오케이. 이 부분 확인됐으니까. 네, 배터리 전압하고 이런 부분은 다 괜찮아요. 일단 고장 코드를 지워보겠습니다. 지워지는지. 정비를 한 것 같은데 왜 코드가 뜨지? 다시 볼게요. 사장님, 혹시 이거 플랩 로드 소리 하신 거 아닙니까? 어디요? 플랩 로드. 저번에 그 광고 사진 보니까 플랩 소리 한 것처럼 한 사진이 있던데. 뭐 작업 일단 그 사진 찍어놓은 거 이 차에 대한 작업해놓은 것만 지금. 그쵸? 네. 근데 일단 만약에 소리가 됐으면 이게 그 플랩 로드 코드는 계속 뜨는데. 그게 어떤 고장 코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가벼운 흡기 플랫 폴트 코드가 있거든요. 네. 이 차 고질병. 네. 그래서 아직까지 코드는 떠요. 이건 없죠. 모르죠. 진단기 끝. 그러니까 이거 때문일 수도 있고 소형 진단기로 시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작업을 했으면 네. 그때 사실- 그 사진 올려놓은 거는 지금 작업한 것만 올리죠. 그쵸. 그러니까 사진 작업 안 하는 거. 작업을 했으면 저희 어차피 그 전용 진단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을 했으면 뭐 이상이 있을 게 없는데 일단은 약간 노킹도 하네. 노킹한다. 소리 들리죠? 노킹 소리 들리네. 하체 컨디션은 괜찮거든요. 이렇게 차가 하나 넘어볼게요. 노킹을 하노. 차가 노킹 톡. 하체는 괜찮아요. 보세요. 지금 또 괜찮네. 네, 일단은 하체는 괜찮고 저 고장 코드 부분이 코너링 라이트는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코너링 라이트 뜨거든요.
지금 또 노킹을 안 하네. 센서가 있어가지고 시각을 시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노킹을 안 하네요. 아까 노킹 분명히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아마 센서가 지금 노킹을 잡아가지고 점화 타이밍을 조정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일단 그건 제껴놓고, 흡기 플랩이 다 그렇네 이거. 네, 좌측 코너링 라이트가 지금 나가 있답니다. 이렇게 깜빡이를 넣으면 나가는 거죠. 네, 일단 차는 다 받고 판매자분한테 인사드리고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차는 다 봤습니다. 일단 판매자분은 사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굉장히 좋으시고 젊은 분들이 운영하는 그 상사입니다. 일단 단점이 있죠. 단점이 엔진 오일이 좀 적다는 거, 그 다음에 경고등이 뜨는 거, 그 다음에 외장 조색 뭐 일단 다 떠놓고 흡기 플랩 경고등이 뜨는데, 저 부분은 저 차의 고질병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적당히 뭐 수리비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판매할 의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는 아주 깨끗한 차는 아니다. 지난번에 창원에서 본 차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저라면 일단 구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판매자분한테 굉장히 죄송한데, 사실 구매를 해도 되는 차이긴 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험하지는 않지만 또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차고, 또 저런 부분은 또 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근데 저라면 왠지 약간 좀 마음에 안 가는데, 일단 구매는 해도 되는 차예요. 일단 사고가 크게 없고, 그 다음에 누수가 없고, 엔진오일 소모가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엔진오일을 굉장히 주기를 길게 잡고 타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냉각수, 엔진오일 교환, 그 다음에 뭐 하체 상태도 뭐 나쁘지 않고, 점화 코일도 갈아놨다고 하시네요. 블러가하고. 그래서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적당히 제 생각에는 한 10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는 수리비를 드리고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매를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마음이 끌리진 않는데, 자, 여기서 의사결정을 할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저 차를 안 샀을 때 저 차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가?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의견을 고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차, 그렇게 정리를 하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판매자분을 봐서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근데 적당히 뭐 가격 내고를 해준다면 구매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